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한 2023년 개띠 운세입니다. 개띠. 2023년도 우리 개띠를 이렇게 보면은 개띠가 알게 모르게 2022년도에 뭔가를 이룬 자손들도 있고 뭔가 계속 준비 중인 자손들이 있는데 2023년도에는 점을 찍는다. 뭐든지 간에 점을 찍는다는 거는 좋은 쪽으로 점을 찍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뭔가 본인들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결실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힘듦이 있었으면은 그것도 다 해결이 되고 개띠를 놓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만 남의 인간 때문에 인간 풍파를 겪을 수가 있고 망신살이 들어올 수 있어요. 개띠들이. 그래서 인간 조심하라는 얘기 하고 싶어요. 예. 2023년도에 우리 30세 되시는 갑술생 분들 회사에서 인정받고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해가 될 거예요. 예, 드디어 우리 아홉수를 겪으면서 물론 뭐 아홉수를 편하게 지나간 자손도 있겠지만 막 힘들게 막 노력한 거에 비해서 성과도 없고 이랬는데 성과를 이룹니다 이제 2023년이 되면서. 다만 우리 갑술생으로 이제 30세 되시는 분들은 결혼 계획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뭐 꼭 해야 될 분들은 해야 되지만서도 결혼은 조금 미루라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일적으로 조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이 열리나 봐요. 일적으로 좀 성공을 해놓고 그쪽으로 좀 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2023년도에 우리 42세 되시는 임술생 분들, 우리 임술생 되시는 분들이 보면은 좀 과묵하고 묵묵한 분들이 많으셔. 자기 갈 길을 꾸준히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그분들을 봤을 때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냥 꾸준히 그분들은 하던 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가시면 2023년도에도 큰 또 결실, 성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3년도에 우리 경술생 54세 되시는 우리 경술생 분들은 일단은 다치는 거 이분들도 사고수 잔잔하게 이런 거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되는 걸로 나와요. 사고수. 좋은 쪽은 그래도 뭐든지 간에 조금 다 안정이 됐어요. 뭔가 새롭게 자기가 뭔가를 한다 그래도 하셔도 돼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다치는 거 이런 게 좀 크게 다치는 것보다도 소소하게라도 막 다치고 이런 일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조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경술생 분들 중에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서 그냥 꾸준히 하는 분들은 꾸준히 잘 해 나갈 거고 새롭게 변화 변동을 일으키는 분들은 2023년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한 24년도나 25년도에 했으면 좋겠어요.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좀 더 안정시킨 다음에 예. 진행을 해야 예. 물론 이제 뭐 급하게 해야 될 분들도 있지만서도 만약에 급하게 한다 그래도 2023년도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하반기쯤에 하는 게 낫고 그게 아니면은 24년도나 25년도에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2023년도에 우리 66세 되시는 무술생 분들 답답한 일이 해결될 일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동안에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가 있었으면은 그게 2023년도에는 해결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게 뭐 집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밖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해결이 돼요. 그분들 상반기 지나가면서 중반기 하반기로 가면서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서 좀 편안해지면서 이분들도 약간씩 운기가 바뀌어 갈 거예요. 건강도 뭐 그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나쁘게는 안 보이는데 그래도 다들 나이가 있으면 건강은 기본으로 챙기는 게 좋겠지요. 전반적으로 개띠도 뭐 이렇게 운세가 크게 뭐 이렇게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 개띠들 그동안에 묵묵히 노력했던 자손들은 2023년도에도 원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분명히 결실을 맺을 거고 다만 아까 경술생 분들 급하게 서둘지 말고 약간 다치는 수 약간인데 그래도 그걸 또 피해 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일상적인 언어로 시작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띠분들은요, 이렇게 누구나가 다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함께 있든 인사를 잘합니다. 인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인사를 받기도 하고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쾌하고 명쾌하고 기분 좋을 수 있게 만드는 개띠분들의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살, 내년에 18살. 네. 네, 알겠습니다. 17살의 개띠분들은요, 우리가 여름날을 노래할 때 쿵따리 싸바라처럼요, 막 신나는 곡을 틀고 여름날을 보내듯이 어딘가 놀러 가는 것 같은 기분들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우리의 17살 친구들은요, 이렇게 쿵따리 싸바라를 가을날에 불러도 좋을 만큼 룰루랄라 활기차고요, 재미있고요, 쾌활합니다. 쿵따리 싸바라가 어울릴 수 있는 내년 여름까지
이 기운 그대로 간직하면서 달려본다면요. 내년에 18살이 되는 해운년은 훨씬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기운들로 공부에도 임할 수 있고요. 자기의 진로를 찾아 임하는 데도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내년에 30대는 갑술생 개띠입니다. 이렇게 언덕은요, 밑에서부터 쭉 위로 올라가요. 올라갈 때는 나이 드신 분이나 연륜이 있는 분들이 더 잘 올라가면, 내려올 때는 지금 갑술생 같은 이 청춘분들이 더 빨리 활기차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은요, 올라가는 게 쉽다, 올라가는 걸 더 잘한다 하는 꼰대들 같은 엄마 아빠들의 잔소리 같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화도 날 수 있고 열도 받을 수 있고요. 난 잘 내려갈 수 있는데 왜 올라가는 것만 얘기하냐고 화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갑술생 분들, 올라가는 것도 좋고 내려오는 것도 좋은데요. 언덕은 언덕대로, 평지는 평지대로 나름의 노하우나 그리고 내가 겪었던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아이들이, 내 새끼들이 덜 힘들 수 있을까, 이렇게 응원하기 위해서 코치도 해주는 거고 조언도 해주는 거지, 절대 갑술생 친구들 힘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날 위해서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조금 긍정적인 마음을 많이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르막길이든 내리막길이든 잘 올라가기도 하고 잘 내려갈 수도 있게끔 2023년도를 움직인다면, 제가 볼 땐 오르막길이 꼭 평지처럼, 그리고 평지가 내리막길인 것처럼 슝슝 하고 그 나름의 스릴을 즐기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다음은 41살 임술생 개띠. 네, 41살에 우리 개띠분들 신발을 신고 가야 하는데요. 내가 지금 입은 옷에 맞춰서 구두를 신어야 하는지 슬리퍼를 신어야 하는지, 신발이 뭐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시기입니다. 옷을 입은 상태에서 신발을 맞추잖아요, 보통. 그런데 오늘 외출을 나갈 만한 신발은 이 가을날에 맞춰서 어떤 게 있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가을날 신발에 맞는 옷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발을 골라놓은 상태에서 이 옷을 입고 저 신발을 신고 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무계획이 계획인 것처럼 계획이 있었던 것도 또다시 점검하면서 위로도 아래로도 끼깔나게 잘 맞춤되어 있는 한 세트의 옷과 신발을 입고 자신만만하게 2023년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맞춰진 옷으로 잘 정돈된 걸음으로 천천히 걷기만 하면 되고요. 그 해를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 여러분들의 2023년도는 지금보다 훨씬 밝을 수 있겠죠? 훨씬 가벼울 수 있겠죠? 여러분들을 오늘도 응원합니다. 네, 53살 경술생 개띠분들. 자, 경술생 개띠분들은요, 내가 지금 이 타이밍이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 타이밍인가? 내가 이 타이밍이 이 사람을 돕지 말아야 될 타이밍인가? 내가 이 타이밍에 이 멘트를 던지는 게 맞는가? 내가 이 타이밍에 끼어드는 게 맞는가? 좀 헷갈려요. 예를 하나 들게요. 나는 오늘 머리를 감으려고 했어요. 머리를 감으려고 샴푸하고 린스가 들어가 있는 바구니를 목욕탕에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경술생 개띠분이 턱하니 끼어들더니 양치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서서 내 물건들을 갖다 놓고 씻으려고 했다가 그 사람이 양치를 다 할 때까지 우두커니 기다리고 서 있어야 됐던 상황이지 뭐예요? 이렇게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머리를 감으려고 준비를 해놓던 상황인 걸 알고 들어갔음에도 이를 닦아요. 나는 누구 신경 안 써요. 누구 신경 안 쓰고 내 주관대로 잘 가요. 이건 좋은데요. 내가 지금 이 타이밍이 저 사람이 준비해 놓은 곳에 칫솔 하나 얹어서 이빨 하나 닦는 게 뭐 어떻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머리를 감겠다고 준비를 해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개황당할 수도 있고요. 이게 뭐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먼저인지,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어쩌면 나 이빨 먼저 닦아도 될까? 라고 한마디 정도만 물어봐도 불편한 감정 노름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걸 참고해서 올해 마무리는 안 해도 되는 실갱이들 하지 말자. 서로 말 한마디에 양해만 구하면 될 일들을 사소한 거 하나 놓쳐서 똥 만들지 말자. 이렇게 기운들을 내다보면서만 간다면 개띠분들 내년 지금보다 훨씬 좋습니다. 65세 무술생 개띠입니다. 자, 65세의 개띠분들
언덕에 이렇게 손가락만 했던 오동나무가요, 밑에서부터 바위 틈 바구니에서 싹을 피워 올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을 했어요. 너 살 수 있겠니? 기도를 하는 내내, 겨울 기도를 하는 내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터가지고 바위 사이에서 싹을 피우는 그 녀석에게 너 살 수 있겠어? 너 괜찮겠어? 라고 수도 없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수도 없이 물어봤던 오동나무가요, 저렇게 자랐어요. 그 손가락 하나밖에 안 되던 나무가 두 갈래로 엄청 크게 자랐어요. 이와 같이 이 60대의 갯띠를 넘어가고 계시는 분들, 괜찮을까? 나 할 수 있을까? 의심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고요. 불안도 많았고 초조도 많았고요. 염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제 기우나 염려하고 상관없이 엄청 잘 자라줬어요, 이 오동나무가.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잘 오셨고요. 잘 하셨으니까 올해 하반기인 2022년도 이민년 하반기도 마무리 잘 지실 거고요. 염려하지 않아도 오동나무는 잘 컸고 잘 뿌리 내려서 양갈래로 튼튼하게 잘 자란 것처럼 2024년도도 올해보다 훨씬 더 월등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개띠분들을 위해서 응원하는 영상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소가 예쁜 해리고입니다. 야, 마지막까지도 적응이 안 되네.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2023년 개띠 운세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개띠 운세를 좀 일찍 올려드리려고 해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리미리 또 대처하시고 나쁜 거 피해가시고 좋은 운기 크게 받으시라고 미리 올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이 개띠 분들 같은 경우에 22년도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야, 내 인생 왜 이러지?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했을 수도 있었던 해였어요. 왜냐면 뭐 하던 일이 갑자기 끊어지거나 뭐 하던 일을 때려치거나 막 이럴 수도 있었어. 근데 하반기로 가서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진짜 내가 원하던 사람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일을 시작하시게 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게 되신 분들이 결과적으로 많으셨을 거거든요. 2023년도에는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받을 수 있다. 어떤 새로운 것에 시작을 하거나 확장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전에 했던 것에서 좀 발전시키는 거에 좀 치중을 해서 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약간의 더 올인한다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말 커질 수 있어요. 23년도에. 지금 이제 뭐냐면 23년은 시작해 놓은 거야. 저 이제 이렇게 해서 사업 시작해요, 뭐 일 시작해요 하고 이제 딱 열어놓은 것 뿐인 거지. 오픈만 해놓은 거야, 사실. 근데 23년도에는 이제 어떻게 음식을 하고 이제 팔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연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돈이 들어오겠죠. 네. 그러니까 대인관계도 원활해지는 시기고 어떤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예요. 음식을 팔려면 손님들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출도 나갈 수 있어. 그럼 뭔가 하려면 나갈 수밖에 없겠잖아요. 근데 이 개띠들이 또 기분파인 분들이 또 있거든. 그래서 계획적인 소비 중요한 때입니다. 자, 나이대별로 좀 말씀드리면 네. 30살 갑술생 분들이죠. 2022년도에 9수였죠. 안 됐던 건 아니야. 근데 조금 마음의 변동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됐던 건 아니지만 성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고. 이분들께 제가 그 전에 영상에 보면 좀 나를 발전시키는 해로 삼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야 내년이 좋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2023년도 때가 왔다. 그동안 고생했던 내가 진짜 날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를 채찍질하고 공부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물운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취직도 가능한 거고 승진도 가능한 거고 그것 때문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겠지.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 운기에 있어요. 근데 정말 운이 안 좋을 때는 내가 노력을 해도 사실은 안 될 때가 있잖아. 근데 이거는 내가 노력한 만큼 다 온다니까? 얼마나 좋아. 너무 좋은데 이분들도 욕심에 막 지나친 과욕만 앞서서 섣불리 앞서 나갈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딱 부딪혀서 깨져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을 하시면 순리대로 쭉 갈 수 있다. 2023년도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약간의 사고수 다치는 수가 좀 들어있어요. 크게 뭐 해서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약간 다치는 수가 좀 들어있으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살 임술생 분들이죠.
임술생분들이 아마 2022년도 상반기에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하반기도 그렇지만 임술생분들이 2022년도에 아마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직장에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사업을 하게 된다든지 저 사람하고 하던 사업을 접고 다른 사람하고 다시 시작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 게 이 임술생분들이거든요. 근데 2023년도에는 정말 긴 운이 좋습니다. 최고조의 운이 긴 운이에요. 이분들은 범위를 정말 크게 넓혀갈 수 있는 시기예요. 혼자 일을 하기보다는 주변에 사람을 찾아가면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문서의 계약에 있어서 약간의 조금은 손재가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계약할 때 상반기 때는 더 체크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4세 경술생 분들이죠. 이제 54세 되시는 거죠. 이제 23년에 이분들 직장의 이동, 사업의 터전, 어떤 변화, 변동,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막 변화무쌍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 잘 지내셔야 돼요. 이 흐름에 따라 다 움직여 버리면 이도 저도 안 될 수도 있어. 이동의 운은 다 들어있으나 정말 그게 어떤 게 좋고 나쁜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이동을 정말 잘해놓고 나면 내가 정말 한없이 올라갈 수 있는 운이 들어있습니다. 어차피 이동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상반기 때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잘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 이 금전이나 재물의 운에 있어서는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운은 아니야. 그래서 내 성에 차는 재물운은 아니거든요. 본인의 성에 차는 재물운은 아니지만 하나 쌓여서 나중에 이게 크게 되는 운이에요. 욕심을 너무 과하게 부리기보다는 생각지 않게 그냥 했는데 이게 이만큼이나 됐어? 이렇게 되는 운이거든요. 나중을 바라보시고 과정을 좀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실 때도 그 과정을 보시고 어떤 직장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게 더 좋습니다. 다른 건 좋아요. 하지만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과로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66세 무술생 분들이죠. 이분들은 그 전에 좀 건강으로 조금 안 좋으신 분들도 있었고 관제, 구설 막 이런 거에 엮였던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점차 안정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이제 정신적으로 완전 이제 안정이 되는 시기예요. 그러나 너무 이제 안정이 되다 보니까 판단력이나 결단력에 부족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건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약간의 유흥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 버리면 가정의 불화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관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재물의 운은 어쨌든 정신적으로 그 전에 좀 해결 안 되던 거 해결되면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금전도 올라가는 시기예요. 재물도 안정이 되는 시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이 되다 보니까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갈 수 있는 거야.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귀인의 운도 이분들 좋아요.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하게 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배려나 겸손한 태도로 나는 열심히 그냥 한 것뿐인데 그게 저 사람 저런 거 굉장히 잘하네. 저런 거 저 사람 시켜보면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것 때문에 기회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이제 66세시잖아요. 내가 해왔던 거랑 전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일에 열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른 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78세 병술생 분들입니다. 이분들 부동산 운이 있어요. 부동산을 사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2023년도에 아마 사셔야 될 거예요. 이 78세 병술된 분들은 운이 있어. 그래서 내가 작은 금전을 주고 샀는데 이게 올랐네? 그래서 팔았어. 그래서 또 샀다? 또 올랐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고 팔고 막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긴 과정을 봤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본인이 아니라 좀 집안에 드는 상문수가 조금 있어요. 네. 집안으로. 그래서 먼 친척이면 그래도 좀 덜한데 직계 어떤 가까운 친인척의 어떤 상문이 들어버리면 나에게도 일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물어보시고 어떻게 풀어가실지 물어보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내년에 상갓집을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도 체크하셔야 돼요. 상무수가 들어있는데 만약에 상갓집을 갔다 그럼 몸으로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아시겠죠? 개띠분들 어떻게 보면 운기 자체는 좋죠. 달리셔야 되는 시기예요. 달리셔야 되는 시기인데 오히려 내가 혼자 달리기보다는 약간 귀인의 운이 좋아서 함께 달려야 되는 시기예요.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재물들이 널려 있는 거지. 그래서 같이 가서 다 함께 부자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